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3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3월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달이죠. 자, 그래서 토익 역시 이번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작과 함께 동시에 끝낼 수 있도록 이번 달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 강의에 앞서서 우리 토익 영어 사이트,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 토익 게시판에 토익 자료실 또는 무료 강의에서 토익 적중 예상 특강 클릭하시면 문제지까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지 다운받아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채점까지 하신 상태로 이 강의는 해설 강의로 보셔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아직 안 푸신 분들 계시다면 사이트 들어가셔서 문제 다운받아서 미리 다 풀고 다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다 문제 다 푸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1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5는 언제나 보기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자, 보기가 모두 같은 단어의 인칭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알맞은 격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빈칸에 앞에 보시면 동사가 나와 있고, 자, 빈칸 뒤에 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격을 찾으시면 돼요. 자, 현재 보기에 나와 있는 격은 자, A번부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제기 대명사가 됩니다. 이 중에서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격은 딱 한 가지예요. 소유격입니다. 정답으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명사 앞은 소유격. 자, 명사 앞은 뭐라고요? 소유격 기억합니다. 정답은 B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끝. 자, 우리 해석까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트, 주민은 주민인데요. expiring document니까 뭔가 만기되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갱신해야 된다. 자, 그들의 driver's license는 통째로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허증을 이번 주에 갱신해야 합니다. 자, 토피카 DMV라고 얘기하면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교통관리국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토피카 DMV 그 센터가 문을 닫을 거라서 자, 휴일 동안은 문을 닫을 거니까 이번 주에 일 처리할 게 있다면 끝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나온 김에 인칭대명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각각의 격이 들어가는 자리도 좋지만 우린 언제나 빈칸을 채우는 문제에서 격이 신경이 쓰이는 거니까 어떤 자리에 어떤 격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사 앞자리. 방금 했던 문제인데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게 이 자리입니다.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렸다면 다른 어떠한 격도 들어갈 수 없어요. 딱 소유격만 가능합니다. 자, 명사 앞은 소유격 my, your, her, his, their, it 이러한 소유격만 넣으셔야 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또 하나 수식어 자리에도 유일하게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귀 대명사인데 이건 자리까지 기억해 주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어랑 동사 사이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요 자리에 인칭 대명사를 고르라고 한다면 제귀 대명사가 정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 자리에는 두 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는 일단 두 가지 이상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자,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주어 자리 갈 건데 해석을 하더라도 주격 먼저 해석하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 대명사가 정답이 될 수 있으니 해석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언제나 우리 똑같은 건 아니고 약간 수일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를 포인트로 정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they라는 건 주격으로 수일치를 한다면 복수 취급을 하지만 예를 들어 theirs가 나왔다. 여러분 소유 대명사는 수일치 어떻게 해요? 소유 대명사는 그들의 것이에요. 것에 해당하는 게 단수면 단수 취급, 복수면 복수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is나 are가 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빈칸 뒤에 is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they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theirs가 정답이다.
이렇게 수일치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한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적어 자리에는 세 가지나 들어갈 수 있는데 세 가지 역시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해석해 보시는 건데 자, 목적격은 를, 자, 얘는 것, 얘는 제기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해석을 할 때 특히나 목적어 자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석을 하긴 하는 거 맞는데 여러분, 해석해서 말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리키는 게 정확히 뭐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다시 목적어 자리에는 단순히 말이 된다 이걸 찾는다 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정답으로 고른다. 그 중에서 제기대명사는 누구누구 자신 맞습니다만 이게 빈칸이 속해 있는 절 안에서 반복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로 이렇게 속한 절 안에 빈칸이 뚫렸다면 저기 앞에 있는 주어랑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제기대명사는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빈칸이 속한 절 안에서만 다시 똑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제기대명사를 고르는 거다. 이 포인트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인칭대명사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제로 첫 번째인데요. A, B, C, D 먼저 보기 먼저 보시면 전부 다 마찬가지로 격이 다른 인칭대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격을 찾는 문제예요. 빈칸의 앞에 보시면 I think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빼셔도 되고 아니면 I think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접속사, 빈칸, 동사 자리로 주어 자리가 되겠죠. 자, 주어 자리는 주격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 자, 소유 대명사도 가능하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다? 해석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팁, 이렇게 동사의 수일치를 판단해 주시면 you는 is랑 쓸 수 없으니까 정답은 yours밖에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일치가 똑같은 거 있어요. he나 his, 자, 얘 소유 대명사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격 아니고 she나 hers 이런 것들은 둘 다 is로 쓸 수 있죠. 그럴 때는 충분히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서도 해석이 맞는지까지 한번 봅시다. 앞에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를 미스터 킴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이때 너의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문장에서는 너의 것이 뭐예요? 자, your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your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아이디어를 대신 받아서 대명사를 썼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 이제는 해석해 본다 기억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 역시 A, B, C, D 보기는 격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자리는 빈칸 앞에 보니까 동사가 있고요. 자, right before 통째로 뭐뭐 직전이라는 뜻으로 동사 다음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주격은 안 돼요. 여러분, 소유격은 명사 앞에 쓴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명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소유격은 명사 앞에만 쓰는 거니까 명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단 소유, his는 소유 대명사도 있죠.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격 들어갈 수 있죠.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해석하는 건데 말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 대상이 누군지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빈칸 앞에 보면 부장님이 얘기했대요. 자, 신입 직원들은 연락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자, his가 들어갈 거면 그의 것에게 연락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요건 탈락할 건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에게 연락하다와 그 자신에게 연락하다입니다. 정말 헷갈리는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자, 필기를 지우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디렉터랑 똑같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가 이것 때문에 팁을 드린 건데 빈칸에 속해 있는 접속사부터 시작한다면 그 절 안에서 반복될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간다면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반복해서 쓰는 themselves만 가능한 거지 이 자리에 저기 앞에 있던 director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기대명사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A번도 탈락, B번도 탈락했으니까 여기선 누가 정답이 되는 거다? C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자, 부장님은 모든 신입 직원들이 그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언제? leave the office니까 사무실 떠나기 직전에, 즉 퇴근하기 직전에 그에게 연락해야 된다고 말했다라고 보신다면 C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의외로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기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단어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당하는 절 안에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0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앞에 똑같고 뒤에 다른 품사 문제입니다. interest는 명사로 관심, 흥미로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사 있죠. 다 동사로 관심을 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C번은 S를 붙인 형태이고 자 B번과 D번은 거기에서 파생된 형태로 ing 형용사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흥미로운입니다. 물론 동명사 가능한 거 맞습니다. D번 갈게요. D번도 형용사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형용사로 흥미있어 하는, 관심 있는, 그렇지만 물론 동사도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럼 빈칸의 앞뒤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빈칸의 앞에 명사가 있어요. 영어에서 명사는 연달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복합 명사 가능한 경우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쓰는 어휘들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복합 명사를 만들 때는 앞에 나오는 명사 이렇게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 자리인가 라고 봤는데 뒤에 봤더니 멀쩡한 동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만 나와야 되고 접속사가 없다면 동사는 쓸 수 없으니까 동사도 쓸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럼 이거 전부 다 탈락했어요. 다시 보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얘네는 전부 다 탈락했고 자 얘도 탈락했고요. 자 여기에서도 동사나 다른 거는 탈락하고 형용사 역할만 남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형용사 자리라고 하기에는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이거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 건데요. 대부분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거 맞아요. 예를 들면 쉬운 문제 이렇게 문제라는 명사 앞에 쉬운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맞는데 형용사가 조금 길게 나올 때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형용사가 언제 길게 나오냐? 전치사 등 짝꿍 표현과 함께 나오면 긴 덩어리가 되고 그럴 때는 앞에서 수식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 ing나 pp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형용사 역할하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customers이니까 흥미로운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말이 되니까 정답은 D번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 있는 자 웨딩드레스에 관심 있어 하는 고객들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in이라는 전치사 interested랑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자 be interested in 이렇게 짝꿍으로 같이 암기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n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웨딩드레스에 관심 있는 고객들은요. 자 와야 한다. 와라. 어디로? 자, 우리 페이슬리 가운이라는 뭐 대명사니까 이름이죠. 이 가게로 오십시오. 피팅하러 오세요. 옷 한번 입어보러 오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interested in 이거는 수동태로 암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암기를 못하셨다? 지금 암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네들이 중요한 건 전치사예요.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be equipped with, be associated with, be dedica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be based on입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전치사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볼게요. be interested in은 어디 관심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처럼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서처럼 비동사 없이 쓸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다만 빼면 돼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는. 작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장비를 갖추고 있단데 갖추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equipped with. 자, 물론 꼭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 괜찮을까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는 명사를 수식할 건데 빈칸하고 with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자 with랑 쓸 수 있는 애들 중에서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꼭 비동사를 암기했다고 비동사랑 꼭 같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비동사가 있으면 다, 비동사가 없으면 는, 뭐뭐 하는, 관심 있는, 연관된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조금 융통성 있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B, C, D가 모두 다 ED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ED 형태. 그렇다면 이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해야 되는데요. 근데 빈칸의 앞뒤를 봤더니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치사를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전치사 짝꿍을 포인트로 먼저 쓰는 걸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be interested in. 자, made는 be made of 아니면 be made from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이거 낚일 수 있죠. 그런데 comply는 여러분 comply with 이렇게 능동태로 써야 합니다. 지금 이 빈칸에 pp가 들어가면 수동태니까 얘는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satisfied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satisfied 많은 우리의 고객들 중에 대부분은 만족했다. 자, 그 신제품에 지난달에 출시된 그 신제품에 대부분은 만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원래 짝꿍이 있는 것도 맞지만 암기했던 패턴대로 먼저 넣어주시고 이미 satisfied는 be satisfied with 형태까지 다 맞잖아요. 걔를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되고 말이 되면 정답이다. 괜찮을까요? 자, C번은 의미도 맞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A, B, C, D를 보니까 이번에는 품사 문제예요. 그럼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를 찾을 건데 요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be dedicated,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인데요. 빈칸 뒤 누구 나오나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암기하신 분들은 정답 그냥 나오죠. be dedica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입니다. 이걸 문법적인 포인트로 다음에 어떤 성분이 필요하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말 덩어리째 여러 번 보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합니다. 아셨죠? be dedicated to ing 기억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석 한번 해볼게요. 모든 우리의 직원들은요, 자, 제공하는 데 헌신한다, 전념한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자, 이제껏 중에 가장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헌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3번 문제 역시나 A, B, C, D 보기 먼저 볼 거고요. 이번에는 전부 다 의미가 다른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어휘 문제도 역시나 앞뒤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 짝꿍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빈칸 뒤에 봤더니 새로운 규정을 이래요. 그럼 새로운 규정을 A번에 물어보는 건가 믿는 건가 아니면 얘는 다루다, 얘는 실시하다, 시행하다인데 이 중에서 실시하다, 시행하다라는 건 어떤 규칙, 어떤 방침, policy 이거랑 너무 많이 쓰입니다. 일단 염두에 두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몇몇 컴플레인을 받은 후에 해리슨 그릴이라는 업체는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뭐에 서버들의 유니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기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해석할 때도 맞아요. 해석하는 거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어휘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규정과 잘 쓰인다. implement, 동사로 시행하다.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에서 몇 가지 포인트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after ing 패턴입니다. before이나 after는 정답률이 진짜 높아요. 이건 품사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가 가능해서 빈칸 뒤에
즉 얘네가 만약에 빈칸 문제라면 명사도 올 수 있고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before이나 after는 ing랑 정말 잘 쓰여요. 그래서 ing 하기 전, ing 한 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ing 앞에 before나 after 아니면 before나 after 다음에 ing 고르는 것도 많이 나와요. 이 모든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은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다음에 누구랑 많이 쓰인다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온 김에 여러분 ing는 분사 구문으로 접속사에 분사 ing가 붙었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전체 다음이니까 동명사 ing가 붙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정기토익에서는 그런 문법 포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형태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처럼 암기하세요. before ing, after ing. 괜찮죠? 한 가지 포인트 더 잡아볼게요. 자, decide라는 동사는 뒤에 to 동사 원형이랑 같이 쓰이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건 짝꿍으로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plan to 동사 원형, decide to 동사 원형, promise to 동사 원형, aim to 동사 원형, want to 동사 원형, expect to 동사 원형, need to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짝꿍으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B, C, D 보기 먼저 볼 건데 뭔가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일단 빈칸 앞뒤 구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중에서 before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A번은 접속사고요. B번은 등위 접속사, 얘도 접속사입니다. 그럼 접속사가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접속사 문제라고 판단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전치사 자리라면 정답은 그냥 befor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보셔야 돼요. 근데 뒤에 ing가 있습니다. 역시나 ing도 마찬가지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암기한 어휘 짝꿍이 있다면 먼저 넣어보셔야 돼요. 이 중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before ing, after ing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해석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죠? 앞에부터 너는 읽어야 된다. 설명을 꼼꼼히 읽어야 된다.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자, 요 정도만 해석하셔도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before ing 꼭 기억합니다. 아셨죠? 추가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품사 문제처럼 생겼는데 역시나 힌트를 찾을 건데요. 앞에 동사가 plan입니다. 여러분 plan to 동사원형 암기했지만 plan이라는 게 자 본인의 시제 때문에 is planning이 되든지 has planned가 되든지 planned, plans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뒤에 자 어떤 형태를 같이 쓰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lan to 동사원형 암기하셨다면 이건 쉬운 문제죠. 만약에 암기를 안 하셨다면 헷갈립니다. ing는 안 되나? 얘도 목적어 자리에 명사 역할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해석도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짝꿍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기억합니다. plan to 동사원형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럼 간단하게 해서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이에요. 이런 어휘들도 자꾸 보고 익숙해져야 해석도 빨라집니다. 아셨죠? 자, 기자회견에서 spokesperson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NB Food는요 계획 중이라고 한다. 세계에 더 많은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에 라고 해석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방금 앞서서 봤던 문제 패턴이랑 똑같은 포인트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체감하기는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패턴이냐면 방금 봤던 건 플랜 다음에 빈칸이 뚫려 있었죠? 그럼 plan to 동사원형 짝꿍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to 동사원형이 있고 앞에 빈칸이 뚫려 있는 패턴으로 다양한 단어를 주고 지금처럼 어휘 문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칫 해석에만 집중하시고 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뭐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빈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빈칸 다음에 뭐라고요? 투부정사요. 빈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면 냉큼 머릿속으로
같이 쓰이는 동사 암기한 거 없나? 이렇게 투부정사랑 같이 짝꿍으로 쓰이는 거 없나?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어차피 해석할 거 그 보기 먼저 넣어 보시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는 decide to 동사원형 있죠? 먼저 넣어 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인데요. 자, 탑 리테일러라는 업체는요, 뭔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만 보더라도 말이 되죠? 정답은 A번입니다. 이 투부정사랑 짝꿍인 건 아무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일반 기본 사명식 타동사로 쓰이고 suggest는 심지어 ing랑 짝꿍입니다. 투랑 쓸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짝꿍끼리 기억하는 거예요. 나온 김에 suggest, ing. 이것도 기억해 두실게요. 그럼 해석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중단한데, 자, 뭐를 생산하는 것을 오래된 모델 중에 하나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자, length는 굉장히 긴 이런 뜻이에요. 긴 토론 끝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도 ABCD 조합이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각각의 품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s well as는 상관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보시면 되고 given은 전치사예요. 자, such as도 전사처럼 보시면 되고 뒤에는 예시가 나옵니다. prior to 전치사인데 빈칸 뒤에 ing가 있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동명사, 명사절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 동명사 ing 형태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ing 쓰는 거 맞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짝꿍이 있다면 먼저 넣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딱히 누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하나씩 적절한 게 어떤 건지 넣어보시면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직원들은요 연락을 해야 된다. 인사과에 연락을 해야 된다. 그들이 연장 근무를 요청하는 것에 더하여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 예를 들어 요청을 한다면 요청하기에 앞서서 가장 적절한 건 D번으로 보시면 돼요.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105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도 역시나 보기 먼저 살펴보시고 역시나 품사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위에부터 A번 favorably는 부사입니다. B번은 favor에 ing가 붙은 형태이고 favor라는 단어는 명사로 호의, 부탁 또는 동사로 찬성, 지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favor에 대한 품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favorable은 형용사 호의적인, favorit은 형용사로 매우 좋아하는의 의미예요. 빈칸을 살펴보자면 빈칸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빈칸은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들어가야 하고 가장 유력한 정답은 형용사가 됩니다. 물론 ing 형태도 되지만 먼저 형용사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둘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해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if는 weather, conditions가 자, 날씨 상태가 여러분 날씨 상태가 호의적이라는 건 조금 날씨가 온화하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매우 좋아하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날씨가 조금 온화하다면 이렇게 보신다면 자 정답은 C번으로 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형용사 의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C번이 되는 겁니다. 전체 해석 한번 해본다면 날씨가 조금 좋다면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만 좋은 경우에만 선밸리 토너먼트에 내일 참가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처럼 형용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의미가 다른 경우에 구분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는 사려 깊은.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reliable,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reliant, dependent는 의존하는, 의지하는, 의존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confident는 확신하는,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을, advisable, 권할 만한, 바람직한, advisory는 고문의, 자문의. 그런데 이게 명사로는 경보나 주의보라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정기토익에 명사로 경보를, 주의보를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advisory는 명사도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BCD 품사 문제인 것 같은데 역시나 비동사 다음 자리입니다.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필요하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 가능한데 여러분
형용사가 얘뿐만 아니라 얘도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하고요. confidence 명사도 역시나 보어 자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제품이 성공할 거라고 기밀이다, 자신감이다, 확신한다. 가장 적절한 건 확신한다가 되니까 C번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말 짝꿍이에요. 덩어리째 기억합니다. Be confident that 주어 동사 뭐뭐라고 확신하다. Be confident that 주어 동사 뭐뭐라고 확신하다. 기억해 주세요.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도 여기서 보시면 품사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비동사 다음 자리로 보어 자리를 고르는 건데 형용사가 2개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동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탈락. 이건 뭐 대놓고 형용사 둘 중에 골라봐.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의미로 파악해야 되는데 얘는 바람직한, 얘는 고문의, 자문의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죠, 이시 나왔죠? 그럼 진짜 얘는 빈칸이다. 적어도 자 일주일에 more than 3 times,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은 고문이다. 자, 자문, 그런 고문 말고 약간 물어보다 이런 자문, 고문위원회 이런 거 할 때. 자, 요거는 advisable 이렇게 하는 거면 바람직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건 바람직하다가 말이 돼야죠. 정답은 D번입니다. 아셨죠? 2가지 중에 해석하는 거 구분하는 문제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106번은 전부 다 명사 어휘로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A번부터 트리트먼트, 얘는 치료이고요. 프로덕션, 생산, 디테일은 세부. 근데 또 세부 사항 같은 거 얘기할 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많이 쓰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operation은 뭔가 운영 또는 사업, 또는 어떤 기계나 이런 거 작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하는 거니까 해석해 볼 건데요. 자, Gram-Pharmace의 새로운 약품은요, go into 빈칸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승인이 된다면요, 퍼블릭이니까 대중 consumption, 소비니까 대중들이 소비하는 것, 즉 대중들이 구매하고 쓰는 것이 일단 승인이 나면 빈칸에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떤 거에 들어갈까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 이 표현이 되는데 사실 짝꿍 표현입니다. 그래서 go into production, 그러면 생산에 들어가다. 자, 비슷하게 go into effect, go into라는 표현을 써서 효력을 발휘하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짝꿍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고, 알고 있었다면 정답은 B번.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 B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절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해석하는 연습 꾸준히 해주세요. 10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ABCD 보기 먼저 볼 건데 품사 문제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store라는 단어를 정확한 품사와 의미로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store 하면 가게, 상점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명사 가능하지만 얘가 동사로도 많이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품사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빈칸 앞에 보시면 명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앞선 문제에서 형용사가 relevant to 명사처럼 자 이렇게 짝꿍 표현이랑 같이 나오면 뒤에서 수식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무엇무엇에 관련된 모든 정보 앞엔 주어가 나온 겁니다. 빈칸 뒤에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한 팀이 나왔으니까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동사네요.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ABCD store라는 단어를 동사라고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팁. 토익 시험에서 동사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수, 태, 시 순서대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수일치, 수동태, 시제입니다. 수일치는 3인칭 단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에 이렇게 s나 es를 붙여준다. 이런 패턴이 되는 거고요. 수동태는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분하는 건데 너무너무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be, pp가 수동태, 아닌 게 능동태인데요. 기억은 이렇게 할게요.
목적어 없으면 BPP 정답, 목적어 있으면 BPP 아닌 거 정답입니다. 물론 이거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동사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나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식 적용하시면 풀리고요. 그 다음 시제는 많이 쓰는 짝꿍이 있어요. 어제 하면 과거, 내일 하면 미래. 이러한 짝꿍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말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 먼저 찾아야겠네요. 주어가 너무 긴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얘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고 앞에 있는 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빈칸 바로 앞에 s 있다고 하더라도요. 전체 주어는 all information입니다. 단수예요. 그럼 동사에 s나 es 붙여줘야 돼요. 얘는 탈락하겠습니다. 과거는 수일치 안 해도 되니까 A 아니면 D번 둘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 빈칸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네요.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store는 타동사고요. 그렇다면 BPP 형태인 A번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인데 모든 정보는 저장된다. 말이 되네.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신다면 자, 데미 커피의 지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저장이 된다.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 문제는 수, 태, 시 순서대로 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8번은 보기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데 저랑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oever라는 건 의문 대명사로 누구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 쏘는 접속사인데요.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위 접속사 물론 부사로 너무 매우 이런 의미도 있고요. when이라는 건 의문부사 또는 부사절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자, 의문부사로는 언제 뭐뭐 하는지 부사절 접속사는 뭐뭐 할 때 until은 접속사, 전치사 둘 다 가능하고 까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팁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가 들어가야 되고 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다면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빈칸 뒤에 order items 제품을 주문하다 동사 나왔는데 컴마 찍고 뒤에 동사가 또 있죠. 접속사 자리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WH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품사가 접속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whoever, whichever, whatever 등이 나와도 일단은 접속사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풀리는 문제가 꽤 됩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등위 접속사인 and나 or, so, but 같은 것들은 문장 맨 앞에 문 뒤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일단 탈락한 상태로 나머지 중에 알맞은 걸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럼 문맥상 주문을 할 거예요. 고객들이 제품을요. 그런데 원데이 쉬핑이니까 배송인데 하루, 그러니까 당일 배송 같은 것을 하루 배송을 주문을 한대요. 그들은 지불을 해야 한대요. 더 높은 딜리버리 피니까 더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건 when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일 배송으로 제품을 주문할 때 그들은 더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정답은 C번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문법적으로 얘는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적당하게 접속사 자, 그 다음 어떤 접속사는 문장에 올 수 없다. 이런 성질로 접근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그때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정리하시면 돼요. 10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09번은 전부 다 형용사인데 의미가 다른 어휘들입니다. 요거는 해석해야 되는 어휘 문제인데요. 각각의 의미는 A번부터 빠른, 얘는 급격한, 얘는 patient의 반대말이니까 약간 참을성이 없는 urgent는 긴급한이에요. 그럼 자리를 살펴볼 건데 몇몇 빈칸은 matters. 자, matter 하면 문제점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상황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situation이랑
동의어로 per 7에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앞에서부터 보면 Harvey Incorporated의 회장님은요, 소집했다. 보드 미팅,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주말에.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걸까요? 긴급한 문제니까 주말에 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거겠죠. 자 적절한 건 D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urgent matters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1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기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보기에 나와 있는 guarantee라는 단어의 다양한 형태인데 일단 guarantee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볼게요. guarantee는 명사로 품질 보증서 또는 보증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보장하다, 품질을 보증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자, 이 자리는 보시면 빈칸의 앞에 이미 updat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oodsworth Auto라는 업체가 그것의 warranty policy를 업데이트 했대요. 그렇다면 자, 이 자리에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자, 이 포인트.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만 써야 돼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접속사가 없다면 동사 하나 또 쓸 수 없는 거죠? 이제 동사는 안 되니까 탈락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도 명사가 있고요. 뒤에도 명사가 있으니까 이건 명사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동사도 안 되는 자리니까 B번도 탈락할게요. 그 다음 guarantee도 마찬가지. 동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얘는 분사가 가능하긴 한데 분사는 형용사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뒤에서 끊어줄 수 없냐? 그렇다면 형용사가 명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D번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로 정답은 C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 자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 중에서 투부정사가 정답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업체는요, 그 warranty policy를요, 자, free repairs를 보장하기 위해서 요거를 업데이트 해줬다라고 보신다면 그러니까 무상수리죠, 무상수리. 그 vehicle을요, 10년간, 자, 요런 거를 아니면 해주는 그런 policy를 업데이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A, B, C, D에 accommodate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도 앞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동사의 to, 동사, 원형, 목적어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빈칸은 동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제가 왜 또 한번 보여드리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A, B, C, D 보기를 먼저 보는 거 잘 하십니다. 그런데 동사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면 동사 문제구나, 동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고 냉큼 수태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동사 자리 아니면 얘가 정답인 거고요. 다른 거 해석해 보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기토익에서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또는 분사가 정답이었던 패턴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보기 중에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동사 자리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D번이고요. 동사가 있으니까 나머지 전부 다 탈락한 상태로 얘가 됩니다. 나온 김에 accommodate는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커피 하우스는요, extend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아워스니까 영업 시간을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1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1번도 A, B, C, D 보기 먼저 볼 건데요. 자, 이 단어 define이라는 건 동사로 정의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definite 얘는 형용사, definitely 얘는 부사 자리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자리를 보시면 여러분 비동사 다음 자리는 맞는데 사실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멀쩡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동사에 해당하는 보어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자리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 역할이 가능한 부사가 정답입니다. 종종 이 자리를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 명사 수식은 안 되지 않냐. 네, 이렇게 부사가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즉 요 difficulty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명사 구를 통째로 수식하는 자리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자리에 뭐 typically 이런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빈칸 명사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명사 구 전체에 앞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의미도 스텝 매니지먼트, 직원 관리는요, 분명 어려운 업무이다. 말도 너무 잘 되죠.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 구 앞에도 부사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끝까지 해석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면, 직원 관리는 분명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지만 회사는요, 도움을 제공할 겁니다.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제공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넘어갈게요. 자, 112번에 A, B, C, D 보기 먼저 보시면 A번, 자 얘는 의문 대명사도 가능하고 관계 대명사도 가능하죠. anything은 그냥 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which는 의문 대명사도 가능한데 의문 형용사가 가능해요. 그 다음 neither는 대명사나 한정사, 상관 접속사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할 건, 일단 WH를 시작하는 건 접속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접속사. 그렇다면 여기에서 접속사 자리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여기 앞에 동사가 있죠. 자, 뒤에도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자리 맞습니다. 대명사 탈락할게요. 대명사, 한정사, 상관 접속사도 접속사가 맞지만 얘는 짝꿍이랑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탈락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who나 which의 이름 중에서, 얘는 지금 둘 중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조로 판단해 보시면 좋은데요. 잘 들어봐요. 어떠한 대명사가 이름에 속해 있다면 불완전한 절이랑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는 역할이 명사 역할입니다. 명사는 문장 구조상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서 빠지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사 역할이라는 건 뒤에 명사가 없는 절이 올 거라는 거니까 불완전한 절이 올 건데, 의문 형용사나 자 관계대명사 중 who's는 소유격, 즉 명사 앞에 붙는 역할로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 것처럼 생겼습니다만, 자 분명 한정사가 없는 명사로 시작해야 되는 그 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부사, 관계부사, 일단 이름에 부사가 들어가면 얘는 그냥 완전한 절이랑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빈칸 다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대명사는 뭐라고요? 뒤에 뭐가 빠졌어야 돼요. 앞에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 있고요.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도 나왔죠.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럼 대명사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대명사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얘 아까 탈락했고요. 얘도 안 되고. 그럼 which는 뭐가 남았다? 의문 형용사로 which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가 이렇게 가능한 게 which, 그 다음 what, 아니면 whose 있는데요. 얘네들은 한정사 없는 명사가 바로 다음에 쫓아나와서 그 명사를 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보는 what color, whose color, which color처럼 자 어느 색깔, 누구의 색깔, 어떤 색깔 이렇게 한정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요? 의문 형용사가 가능한 게. 자, 이렇게는 실제로 전기토익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보면, 자, 그 병원의 영양사들은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설명을 해줬다. 자, 프로세스는 가공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처리된 음식, 그러니까 가공식품 정도가 되겠죠. 어느 가공식품이 가장 해로운지, 인디비주얼스니까 각각 개인에게 어떠한 가공식품이 가장 해로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 형용사는 한정사 없는 명사가 바로 쫓아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의문 형용사가 가능한 건 which, what, whose 세 가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휘들은 짝꿍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carefully는 주의 깊게 또는 신중하게 라는 의미로, 자,
체크, 확인하다. read, 읽어보다. examine은 검사, 조사하다. inspect, 점검하다. explain, 뭔가 설명하다. 이런 것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는 패턴도 눈여겨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은 A, B, C, D 보기 조합이 전부 다 전치사예요. 그러면 해석해야 되는데요. A번은 부터, without은 없이,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하고,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의미입니다. 해석해 볼 건데 annual conference는요 계속됐습니다. 자, 여러분 power가 outage 나갔다는 건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전으로부터 정전 없이 정전을 제외하고 정전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정답은 D번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나온 김에 이 D번 패턴 너무 중요하죠. despite, in spite of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로 비록 뭐뭐이지만 같은, 약간 한국말은 다르긴 한데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자리 다시 한번 끝까지 해석해 보면 annual conference는 정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대요. 대단하죠? 네. 자, 근데 왜 그랬냐면 다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온 김에 전치사들 전부 다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from은 물론 얘네들 단독으로 다 많이 쓰입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해서 정답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짝꿍은 이렇게도 나와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짝꿍 묻는 문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건 장소나 시간뿐만 아니라 범위에서도 써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도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요 A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에 from이 있다고 하더라도 to랑 쓰는 거구나. 아니면 저기 멀리 to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from이랑 짝꿍인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without도 단독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 없이 without a pen, 그럼 펜도 없이 이렇게 쓰이지만 without ing, 무엇 하지 않고 이러한 짝꿍 패턴으로도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except는 이걸 잠깐 볼 건데요. except for 전치사예요. 무엇을 제외하고 except that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랑 씁니다. 그런데 except만 나온 경우 얘는 접속사도 가능하고 전치사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except만 나오면 품사를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만 더 잡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lternative라고 하면 품사가 뭐죠? 맞아요. 지금 대답 잘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품사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location이라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로 써서 대안의 또는 대신하는 또는 양자택일의 이런 의미가 있지만 얘는 명사 자체로 대안이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단어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professional은 명사로 전문가, 형용사는 전문적인, initiative는 명사로 계획 또는 주도권, 형용사는 처음의, 시작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objective는 명사로는 목표나 목적인데 형용사가 되면 객관적인 이라는 의미니까 같이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런 애들은 두 가지 품사가 모두 정기토익에 출제가 되니까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관련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빈칸에 앞뒤를 좀 살펴봤는데 잠깐 의미가 뒤에 봤더니 작은 홈 액세서리들 뭔가 이렇게 장식품들 이런 얘기고요. 그럼 그 로, 의, 안에, 에 무슨 의미야? 앞에부터 봤더니 자, sturdy furniture라는 가구점은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 큰, 조금 큰, 크게 생긴 가구들, 규모가 좀 큰 가구들, 홈이나 사무실을 위한 큰 규모의 가구들에서부터 작은 홈 액세서리들까지라는 의미로 짝꿍 고르는 문제입니다. 종종 이렇게 A 자리에 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센스를 발휘해서 눈치를 채 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2예요. 큰 가구에서부터 작은 액세서리들까지. 근데 그 큰 가구가 가정이나 사무실을 위한 큰 가구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짝꿍을 잘 봐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눈을 크게 뜨고
짝꿍을 잘 살펴봅니다. 추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 자리는 지금 품사 문제로 자리를 따질 건데 여러분 어는 명사에만 붙습니다. 그런데 명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암기를 잘 못했다. 그럼 실수 진짜 많이 하는 게 명사를 자꾸 아니 동명사 되지 않나? 네. 여러분 명사 자리에 동명사 가능합니다. 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둘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나 더처럼 관사 다음에는 명사만 써야지 동명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명사 자리인 거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고르면 안 돼요. A번은 주장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부사도 쓸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C번은 형용사인데 네. 열심히 암기하라고 했죠. 얘는 형용사도 되지만 누가 있다? 명사도 가능한 애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명사 자리까지 왔는데 그쵸? 정답 C번으로 해주셔야 되고 얘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요. 전문가를 찾고 있어요. 다룰 수 있는 고객 컴플레인트를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 정답은 C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114번도 ABCD cause라는 단어의 다양한 형태인데 이 단어도 정리해 볼까요? 얘는 동사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초래하다, 야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명사로는 원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A, B, C는 그 동사에서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고 자, D번은 형용사로 야기될 수 있는 인데 자리를 보면 빈칸 앞에 명사가 있고요. nearby resident to 동사원형 so라는 접속사에 걸려있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쵸? 아니 그렇다면 접속사 주어 동사 말고 동사가 없으니까 빈칸은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A, B, C, D 중에서 동사 자리에 to나 ing는 안 되고 형용사 안 되니까 정답은 B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 형태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 주시면 이런 문제 출제가 됩니다. A, B, C, D 중에서 to 지우고 ing 지우고 자 동사 하나밖에 없는 문제 이거 정기토익에 출제가 돼요.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나온 김에 cause는 cause 명사 to 동사원형 명사에게 뭐뭐 하게 하다 이러한 형태로도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까지 가보면 최근에 wildfires니까 산불이 네 최근에 있던 산불이 자 하게 했다. nearby는 근처 주민들로 하여금 stay indoors 실내에 머물러 있도록 하게 했다. 그들이 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 턱색이니까 여러분 막 불이 막 나면 약간 유독가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유독성이 있는 공기에 의해서 자 해를 받지 않도록 자 실내에 머물도록 했다라고 해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nearby라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예,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먼저 near부터 정리 한번 해보면 near은 형용사로 가까운 근데 부사가 돼요? 가까이. 근데 얘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까이.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얘는 여러분 동사도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가까워지다. 이건 특히나 아티클 같은 기사글에서 제목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도 기사글의 제목은 그냥 현재 시제로 많이 씁니다. 어떠한 뭐 콘서트 가까워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지다라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nearly는 부사로 거의라는 의미예요. 이때 nearly는 정기토에서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플러스 숫자랑 많이 쓰여요. 이거는 숫자랑 많이 쓰인다고 사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랑 많이 쓰이는 nearly. 그 다음 얘가 숫자 중에서도 all이나 every 같은 이건 정말 숫자 뭐 예를 들어 20, 35 이런 정말 숫자 아니면 이렇게 모든이라는 의미랑도 정말 많이 쓰이고 아니면 끝났다라는 의미랑도 많이 쓰여요. finished 거의 끝났다 이런 패턴 기억해 주시면 좋고 nearby는 형용사로 근처의 부사로 근처에 인근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nearby도 실제로 이런 패턴으로 명사 앞에서 쓰이는 것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양한 품사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실제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200이야. 그럼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죠. 200이 많은 거야? 아니면 200이 약간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둘 다 틀렸어요. 그럼 많은이라는 건 정확한 숫자랑 쓸 수 없습니다. 많은 200 한국말도 어색하죠. 약간은 200 여러분 한국말도 어색해요. 얘는 정확한 수치랑 아예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토익 시험에서 숫자는 많이 나옵니다. 숫자 앞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해 주셔도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이 중에서는 니얼리가 있죠.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거의 200명의 사람들 정답은 C번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숫자 앞에 쓰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됩니다. 자, 겨우 200명 아니면 just 딱 200명 뭐 이런 애들 그래서 only라던가 just 아니면 up to 200명까지 뭐 이런 애들 숫자 앞에 정말 많이 쓰는 approximately 자 이런 애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숫자 앞에 많이 쓰는 부사들도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자리에 D번은 의미적으로도 안 돼요. 왜냐면 뒤쪽에 보시면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명이나 참석을 했다는 거니까 불행히도라는 말은 맞지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그냥 숫자랑 쓰지 않고 단독으로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들어갈 거라면 컴마를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만 가능합니다. 괜찮죠? Part 5 마지막 1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먼저 볼 건데 보기가 어휘 문제네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자 순서대로 A번은 지나친, B번은 뭐뭐에 자격이 있는 심지어 엘리저블은 짝꿍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be eligible for 이렇게 많이 쓰는 아니면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C번은 celebration 이런 게 이제 celebrate 축하하다 이런 의미이니까 얘는 기념하는 축하하는의 의미이고요. 여러분 lucrative 저거 몰랐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쟤는 조금 수익성이 좋은이라는 의미로 토익에서 은근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카방코의 executive는 임원들은요. 여러분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는 관심 있다, 관련되다 이란 의미도 있지만 about이랑 쓰면 걱정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성공에 걱정을 했었대요. 자, new product, 신제품에 대한 성공에 좀 걱정스러웠어. 그런 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앞에는 뭐예요? 걱정했는데 반대 상황 와야죠. 그렇다면 end up ing는 결국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인데 반대 상황. 걱정했는데 잘 됐다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니까 이 중에서 잘 됐다 약간 긍정적인 표현은 D번 정답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수익성이 좋게 되었다 그 제품이 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의미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뒤에서 이런 힌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석할 때 자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니까 실수 없이 풀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